피부 노화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배곡 주사라든지 항산화 수액이라든지 최근에는 라는 거를 노화에 접목시켜서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안녕하세요. 하나 이비인후과 병원 H 리버스 에이징 센터의 피부과 전문의 김태리입니다. 피부 노화는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매일매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선크림을 잘 바른다든지 금연, 그리고 금주, 소식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을 실천하는 게 노화를 예방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두에게 피부 노화는 진행이 되는데요. 상대적인 걸로 보면은 그렇게 피부가 타고난 사람의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피부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의 과거랑 현재를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노화는 진행이 됐을 거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면은 미래에는 당연히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피부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전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를 유전 또는 유전병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키는 유전이다라고 할 때 물론 경향성은 분명히 있지만 유전적인 그런 경향이 크다는 거랑 실제로 유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피부도 물론 타고나는 게 분명히 있고, 피부가 좋은 부모님이 있으면은 자식들도 피부가 좋을 가능성이 있고, 부모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은 자녀들도 아토피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모두가 다 그러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전이라고 보기보다는 경향성이 있다. 대표적인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항산화 제품들이죠. 토마토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제품들이 이제 노화에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혈당을 조절하는 제품들,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되면은 결국에 노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혈당을 천천히 오를 수 있는 GI 개수가 낮은 제품들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해서 다양한 시술들이 있는데요. 항산화 수액이라든지 배곡 주사라든지 같은 주사 시술도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를 노화에 접목시켜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피부과적인 영역에서는 콜라겐이 증가하고 탄력 섬유가 증가되고 피부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피부의 전반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에는 2기압에 100% 산소를 호흡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혈장의 기존 대기압에 비해서 15배의 높은 농도의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조직의 말단까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돼서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도 산소를 공급하면서 조직의 재생이라든지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에는 주 3회 3달 정도 받으면 눈에 띄는 효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전반적인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피부의 경우에는 광채가 생기고 탄력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많이 도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는 실제로 운동선수들이 재생에, 재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노화에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몇 군데가 노화에 활용을 하려고 접목을 시키고 있고, H 리버스 에이징 센터에서도 고압산소 치료를 활용해서 노화를 극복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에 해당이 됩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경우에는 2기압의 산소를 들여마시기 때문에 귀가 멍멍해지거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이외에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부작용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프팅이라는 거는 처진 피부를 올린다는 뜻인데요. 리프팅의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콜라겐을 합성하는 방법,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방법, 지방층에 응고열을 줘서 지방층을 응축시키는 방법, 실제로 물리적인 실을 넣어서 당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피부의 탄력이 좋을수록 리프팅 시술의 결과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을수록 리프팅 효과가 좋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살 여생 중에서는 오늘이 가장 젊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시술 결과는 좋습니다. 관점의 차이인데요. 콜라겐을 재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젊을 때는 콜라겐이 많고 그리고 상태도 좋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을 때 재생이 되고 새로 생성되는 콜라겐의 양이 훨씬 많은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 수 자체도 감소하고 콜라겐의 질 자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생이 되고 새로 생성되는 콜라겐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서 치료 효과도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많이 있는 젊을 때 이거를 가지고 쭉 유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고 나이가 들었을 때 적게 남은 걸로 이거를 재생하기에는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톡스란 보툴리늄 톡신의 약자로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독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막아주면은 거기에 따른 주름도 막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을 치켜뜬다든가 미간을 이렇게 찡그린다든가 이런 건 다 근육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주름도 생기지 않는 거고 주름을 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원리가 되겠죠. 주름이 생기기 전에 맞으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주름이 생긴다는 거는 피부나 근육의 모양이 그 주름 모양대로 변한다는 얘기인데요. 주름이 깊어진다는 건 모양이 그만큼 더 굳어졌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보톡스 같은 거를 미리 맞아서 주름을 생기지 않게 한다면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저렴한 보톡스나 필러가 많이 도입되면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서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든 건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안전입니다.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타민C라든지 배곡주사의 성분인 글루타치온의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산화요소인 티로시나제를 억제하여 피부가 밝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타고난 피부는 정해져 있으므로 피부가 어두운 사람을 백인으로 만들 수는 없고 본인이 타고난 피부 밝기까지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태닝과는 다르게 화이트 태닝의 경우에는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적외선을 이용해서 피부가 하얘지기보다는 화이트 태닝을 하면서 미백 화장품을 도포를 하고 적외선을 쬐게 되면은 미백 화장품이 조금 더 침투가 잘 돼서 미백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게 이론적인 원리입니다. 단독으로 적외선 치료만 가지고는 피부가 하얘지기는 이론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톡스의 경우에는 장기간 맞게 되면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톡스는 독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몸에서 항체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내성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주기를 맞춰서 시술을 받는다고 하면은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시술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